안녕하세요, 요우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올바른 핸들바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자전거 드롭바를 세팅할 때 자신의 핸들바니까 매뉴얼에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제 올바른 각 파츠들마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이 핸들바는 이렇게 세팅해라, 이렇게 설치해야 적합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드롭바, 우리가 많이들 사이클에 쓰고 있는 이 핸들을 드롭바라고 합니다. 그 드롭바는 위에 플랫 마운트부터 시작해서 드롭이 시작되는 리치 부분, 그리고 핸들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드롭이죠. 그래서 핸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드롭 바가 있고 끝 드롭 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핸들바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물론 여기다가 스템을 설치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거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들바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보면 내 자전거에 드롭바가 과연 제대로 설치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롭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바를 보면 핸들바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형태가 있죠. 이 핸들바가 과연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자전거를 평평한 곳에다가 일자로 세워놓고 나서 드롭바를 살펴보시면 이 드롭바의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 드롭 엔드 부분이 지면과 수평인 상태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치 부분, 이 플랫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이 리치 부분이 지면과 수평인 상태보다는 살짝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드롭 엔드 부분과 리치 부분이 노면을 중심으로, 지면을 중심으로 이 부분의 수평보다는 내려가야 되고 이 부분의 수평보다는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사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핸들바가 이렇게 설치되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바가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원하면 이렇게도 설치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하지만 올바르게 세팅하는 그 매뉴얼이라는 건 기존에 노면을 중심으로 드롭 엔드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리치 부분보다는 내려와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세팅하는 것이 올바른 핸들바의 세팅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레버를 설치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가 설치되는 그 형태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좀 변칙적인 예외의 경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일체형 핸들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전거들이 통합형 시스템, 즉 핸들바 안쪽으로 브레이크 호스라든지 전자 시스템, 어떤 변속, 전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장되는 것들을 자전거 외부가 아니라 내장으로 다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전거에 호환되는 완전 통합형 핸들,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는 핸들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합형 핸들들이 나오면서 일체형 핸들바, 그러니까 핸들바와 스템이 일체형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핸들바의 스템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고 핸들바의 각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핸들은 핸들바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스템과 핸들이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런 핸들을 쓸 때는 핸들바의 드롭 부분이 뭐 노면보다 높아야 되는, 이 리치가 지면보다 낮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예외로 이 핸들바를 이 자전거에, 내가 쓰고자 하는 자전거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핸들바와 스템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스템이 이렇게 장착돼 버리게 되면 핸들의 높이를, 핸들의 기울기를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자전거가 스티어리 튜브의 각도가, 이렇게 스티어리 튜브의 각도는 프레임에 따라 정해져 있겠죠. 어떤 자전거는 이 스티어리 튜브의 각도가 이렇게 누워있는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전거는 스티어리 튜브의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자전거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블랙잉크라는 핸들바는 보통 팩터라는 프레임에 많이들 쓰게끔 나오는데, 이 핸들바의 이 핸들 각이라든지 이 스템 각 자체가 그 프레임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는 웬만한 자전거들이 다 비슷한 지오메트리, 어느 정도의 헤드 튜브 각도라든지 스티어리 튜브의 각도가 웬만큼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자전거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금 더 서 있거나 조금 더 많이 누워 있거나 하는 정도가 다르게 돼요. 그러면 이 핸들바, 블랙잉크 핸들바가 예를 들어서 팩터에 맞게 나왔다면, 어떤 자전거에 꽂으면, 아까 제가 이 드롭 엔드 부분이 노면보다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치는 노면보다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자전거 꽂았더니 이 끝부분이 이렇게 지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들바는 그 자전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프레임에다가 이 핸들바를 설정했더니 세팅하고 나니까 이렇게 장착해보니까 리치 부분이 노면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역시 이 일체형 핸들바는 그 프레임에는 쓰면 안 된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변칙적인, 생각지 못한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내 자전거가 세팅되어 있을 때 과연 요우TV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노면
중심으로, 지면을 중심으로 이 끝부분이 노면보다 올라가고 이 리치 부분이 노면보다 내려오는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점검한 후에 아, 내 자전거가 제대로 세팅이 됐구나, 혹은 내 자전거가 조금은 매뉴얼이나 일반적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매뉴얼, 그런 상태에서 조금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가까운 정비센터나 내가 자주 가는 샵에 가서 이렇게 좀 조정해서 매뉴얼대로 세팅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레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바에다가 레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형태죠. 제가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버를 드롭바를 기준으로 약간 안쪽으로 꺾느니 레버 윗부분을 잡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레버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하나의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보다는 일반적인 매뉴얼로 이렇게 많이들 설정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가장 일반 표준적인 방식으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드롭바가 리치 부분이 노면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의 레버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레버 윗부분에서부터 핸들바 리치 부분까지 일자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자인 걸 선호하시는데, 사실은 일자인 것들을 감안해서 세팅을 하려면 레버가 드롭바의 리치보다 살짝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야 실제로 이 아래쪽에 바테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레버 후드 부분이 좀 들리게 돼요. 바테입의 두께가 감안되면서.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자 형태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 세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샵에서는 또 드롭바에다가 레버를 설치했는데 바테입 감는 걸 감안하지 않고 설치 다 해놓고 나서 바테입을 감고 보니까 이렇게 드롭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레버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세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착할 때는 레버와 핸들바 사이에 바테입이 감기는 것들을 감안해서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바테입을 감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드롭바의 위치 선정이죠. 이 드롭 엔드 부분은 노면보다 올라가야 되고, 드롭바의 리치 부분은 노면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이 사이에 설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로 설정했는데 레버를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방식,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한다면 이 드롭 엔드 부분이 노면의 지면의 수평인 상태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상태도 레버가 그렇게 어색하게 장착된 건 아니었죠.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손으로 쥐었을 때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아닙니다. 바테입이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한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내려간 정도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롭 엔드 부분이 노면과 수평의 상태보다 살짝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이 리치 부분은 노면을 향해서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버를 장착하고 바테입을 감으면 매뉴얼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레버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많이들 보는 레버와 핸들바 윗부분이 수평이 되는 형태로 지금 세팅이 된 거죠. 근데 여기다 바테입을 감아버리면 약간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감안할 때는 이 리치보다는 살짝 핸들바의 이 각도가 노면을 기준으로 살짝은 아래로 내려가야 이렇게 돼야 여기 바테입을 감았을 때 완전 일자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만약에 드롭바의 리치 부분이 노면보다 살짝 올라가고 레버가 일자로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이상한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바테입을 감게 되면 이 리치의 튀어나온 부분, 핸들바의 튀어나온 부분이 노면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손으로 파지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잡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손바닥의 이 부분, 여기를 꾹 누르게 돼요. 아시겠지만 여기를 손으로 눌러보면 힘줄 같은 게 있는데 신경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손바닥 전체와 이 팔꿈치나 삼두 부분에 좀 전기가 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오래 이렇게 레버를 쥐고 타게 되면 이 부분이 눌리는 느낌 때문에 라이딩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리치가 이렇게 노면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라이딩을 하면서 나 손바닥이 너무 저려, 혹은 팔이 너무 아프거나 이 목 뒤에가 너무 결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레버를 너무 심하게 올려서 세팅을 한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리치가 노면이랑 거의 수평선이 맞춰진 상태에서 레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평소 때 탈 때는 핸들바가 조금 멀더라도 레버 윗부분이라든지 레버 몸통을 쥐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편한데, 대신 댄싱을 치거나 일어서서 자전거 탈 때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손목이 많이 꺾이게 되면서 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손목이 좀 꺾여지는, 뒤로 젖혀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라이딩을 할 때 댄싱을 하게 되면 손목이 좀 불편하다, 혹은 팔뚝이
좀 결리거나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이럴 때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핸들바는 리치 부분이 노면보다는 아래로 살짝 내려가야 되고 드롭 엔드 부분은 노면을 중심으로 수평선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는 안에서 움직이고, 그때 이 레버와 핸들바의 리치 부분 사이가 살짝 이렇게 계곡이 살짝 지도록 한 다음에 바테이블 감으면 실제로 바테이블 감으면 약간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세팅이 된다. 그래서 그걸 유념하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기 자전거를 확인할 때도 내 자전거가 이 핸들바 끝부분과 핸들바 위쪽 부분이 노면을 기준으로 수평인 것보다 위쪽은 아래로, 아래쪽은 위로 올라가게끔 세팅이 돼 있고, 이 레버가 어느 정도 수평이 된 상태거나 그것보다 살짝 여유가 있게 세팅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내 자전거가 제대로 핸들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져서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이딩을 할 때 내 손에 손바닥이 결리거나 손목이나 팔뚝 혹은 삼두라든지 혹은 목 뒤쪽, 승모근 쪽이 아프거나 결리는 느낌이 있다면 사실 그게 핸들바나 레버 설치가 잘못돼서 그렇게 통증이 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전거를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소 때 관심 있으셨던 주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